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샘입니다. 오늘은 중재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두 명의 사업 파트너, 사라와 제임스가 새로운 사업을 위해 계약 조항으로 인해 분쟁에 휘말린 상황을 상상해 보십시오. 번잡한 법정 대신 그들은 전통적인 소송의 대안으로 신뢰받는 중재를 통해 의견 차이를 해결하기로 합의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중재는 법원 밖에서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사설 판사와 유사한 역할을 하는 중립적인 중재인이 양측의 주장을 듣고 결정을 내리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은 법정 소송보다 더 빠르고 비용도 적게 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프라이버시와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중재는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으며 인류의 상호작용과 법률 발전의 여러 세기를 거쳐 발전해 왔습니다. 고대에는 분쟁이 지역의 원로들이나 존경받는 공동체 구성원에 의해 해결되곤 했습니다. 이는 마치 두 이웃이 울타리 문제로 의견이 맞지 않을 때 지역 중재자가 나서는 것과 유사합니다. 무역이 확장되고 사회가 복잡해짐에 따라 공식적이면서도 유연한 분쟁 해결 방식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법률 분야의 선구자들은 이후 현대 중재로 발전할 이론과 관행을 마련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사자 자율성, 즉 개인들이 자신의 분쟁을 해결할 방식을 합의할 수 있다는 사상과 중립성이 이 과정의 초석이 되었습니다. 중재의 핵심에는 몇 가지 중요한 개념과 이론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기본적인 것은 당사자 자율성입니다. 이 원칙은 분쟁 당사자들이 처음부터 사설 결정권자를 통해 갈등을 해결하기로 선택할 자유를 가진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두 친구가 서로의 의견 차이를 넓은 공동체에 알리기보다는 믿을 만한 공통 지인을 통해 해결하기로 합의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러한 자유는 중재인뿐만 아니라 상황에 맞게 규칙과 절차를 맞춤 설정할 수 있는 선택권으로도 확장됩니다. 밀접한 관련 개념으로 중립성이 있습니다. 중재인은 어느 한쪽에도 불공정한 이점을 주지 않도록 공정해야 합니다. 이는 마치 친선 축구 경기에서 경기가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보장하는 심판과 같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이론은 최종성입니다. 많은 경우 중재인의 결정은 구속력을 가지며 한 번 내려진 결정은 최종적이고 양 당사자가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이러한 최종성은 전통적인 소송에서 종종 볼 수 있는 긴 항소 절차와 대조되어 분쟁을 신속하게 마무리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또한 분리 가능성의 개념도 존재합니다. 중재에서는 당사자들을 중재로 묶는 조항이 본 계약과 별개로 취급됩니다. 이는 설령 계약이 나중에 결함이 있거나 무효로 판명되더라도 중재 합의는 그대로 유지되어 분쟁을 약속된 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또 주목할 만한 개념은 관할권 결정 원칙으로, 이는 중재인이 스스로 자신의 관할권에 대해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이 원칙은 다소 기술적으로 들릴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한 당사자가 중재인이 사건을 처리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할 경우 중재인이 먼저 그 도전에 대해 판결할 권한을 가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이론들은 단순한 학문적 아이디어에 머무르지 않고 매일 중재가 실천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사라와 제임스가 중재를 선택했을 때 그들은 전통적인 공개소송의 번거로움 대신 이 방법을 택함으로써 당사자 자율성을 행사한 것입니다. 그들은 중립적인 중재인이 증거와 주장을 공정하게 심사하여 한 번 결정이 내려지면 그것이 최종적이라는 점을 신뢰했습니다. 중재 절차는 잘 준비된 연극과도 같습니다. 먼저 당사자 간 계약에 중재 합의가 포함되면서 시작됩니다. 이는 마치 비가 올 때를 대비해 믿을 수 있는 우산을 미리 준비해두는 것과 같습니다. 분쟁이 발생하면 다음 단계는 중재인 또는 중재인 패널을 선정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전문성과 공정성을 고려하여 선택되며 중요한 경기에서 최고의 심판을 고르는 것과 유사합니다. 선정이 완료되면 청문 단계가 이어집니다. 이는 양측이 증거를 교환하고 주장을 펼치는 체계적인 대화와도 같습니다. 법정의 엄격한 절차와 달리 중재 청문은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중재인은 신중하게 경청하고 증거를 저울질한 후 결정을 내립니다. 당사자들이 합의한 바에 따라 이 결정은 양측의 구속력을 가질 수도 있고
강력한 권고안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현대중재는 국제상공회의소, 미국중재협회, 런던국제중재재판소와 같은 여러 권위 있는 기관들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들 기관은 분쟁이 어디서 발생하더라도 절차가 공정하고 일관되게 진행되도록 하는 틀과 규칙을 제공합니다. 이는 마치 모든 참여자가 경기를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종합적인 안내서와도 같습니다. 중재의 주요 매력 중 하나는 실제적인 장점들에 있습니다. 우선, 중재는 전통적인 소송보다 훨씬 신속한 경우가 많습니다. 법정 심리 일정을 몇 달씩 기다려야 하는 상황을 상상해 보십시오. 중재는 그 시간의 일부만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어 장기적인 불확실성을 감당할 수 없는 기업들에게 특히 유리합니다. 또한 전반적으로 비용이 적게 듭니다. 장기간의 법정 심리와 복잡한 법적 절차가 필요 없으므로 당사자들은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비밀 보장 역시 중재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많은 경우 분쟁의 세부 사항과 최종 결정이 공개되지 않아 민감한 정보가 대중에게 노출되지 않습니다. 이는 영업 비밀과 평판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한 사업 환경에서 특히 매력적인 요소입니다. 또한 특정 전문성을 갖춘 중재인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는 분쟁의 복잡한 측면을 잘 이해하는 결정권자를 보장해 주어 법원의 경직된 구조에서 찾기 어려운 이점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중재에는 문제점과 논란도 존재합니다. 비평가들은 중재가 비용 효율적이라고는 하나 전문 절차나 다수의 중재인이 포함될 경우 전통적인 소송만큼 비용이 많이 들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제한된 항소 옵션에 문제가 있습니다. 한 번 중재인이 결정을 내리면 그 결정은 대체로 최종적이어서 한쪽 당사자가 결정을 결함 있다고 느낄 경우 재심의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이러한 최종성은 효율성을 높이는 장점이 있지만 때로는 양날의 검이 될 수 있습니다. 편파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중재인이 한 당사자와 이전의 관계를 맺었거나 중재기관이 특정 이해관계를 가질 경우 그러합니다. 이는 마치 이전의 경험으로 인해 무의식적으로 한 팀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심판을 연상시키며 다양한 관할권에 걸쳐 중재 판정을 집행하는 것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현지 법률이 국제 중재 판정을 지지하는 정도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중재는 다양한 실생활 사례에서 계속해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사업 분야에선 상업계약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는 데 자주 사용되며 전통적인 소송보다 더 빠르고 기밀성이 유지되는 경로를 제공합니다. 고용 분쟁 역시 중재를 통해 해결되는 경우가 많아 전통적인 소송보다 덜 적대적인 절차를 제공합니다. 중재가 가장 주목받는 분야 중 하나는 스포츠로, 스포츠 중재 재판소가 올림픽 자격 문제부터 프로 계약 분쟁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쟁을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투자자와 국가 간 분쟁 해결 분야에서도 중재는 중립적인 해결의 장으로 작용합니다. 이러한 경우 중재는 다국적 기업과 주권 국가 간의 권력 균형을 맞추어 대규모 투자와 국제 무역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체계적인 틀을 제공합니다. 중재 분야는 법이론과 인간 경험에 의해 끊임없이 다듬어져 왔습니다. 법학자와 실무자들은 당사자 자율성, 중립성, 분리 가능성, 최종성과 같은 핵심 개념들을 논의하고 개선함으로써 이 과정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왔습니다. 이러한 아이디어들은 때로는 추상적으로 보일 수 있으나 실제로 분쟁을 관리하고 해결하는 방식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전문가들 간의 대화는 마치 모두가 모여 공정하고 효율적이며 유연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공동체 모임과도 같습니다. 그러나 중재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계속되는 논쟁은 중재의 방법과 전제를 도전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하면 진정한 중립성을 보장할 수 있을까요? 중재의 효율성을 유지하면서 항소 절차를 보완할 방법은 없을까요? 그리고 전자기술의 발전과 함께 인터넷 기반 분쟁 해결은 전통적인 중재 관행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이러한 질문들은 전문가들을 끊임없이 고민하게 만들며 개선점을 모색하도록 합니다. 미래를 내다보면 신기술이 중재를 더욱 변화시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기반 분쟁 해결 플랫폼은 중재를 더욱 접근하기 쉽게 만들고 비용을 절감하며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러한 혁신은 현재의 비판을 해소하는 동시에 전자화되는 세계에서 분쟁 해결에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요약하자면 중재는 단순히 사라와 제임스 같은 사업 파트너가 계약 문제로 갈등할 때를 위한 예비책이 아닙니다. 중재는 당사자 자율성, 중립성, 최종성, 분리 가능성, 그리고 관할권 결정 원칙과 같은 핵심 개념과 이론들이 결합되어 발전해온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은 전통적인 법정 소송의 대안으로 유연하고 효율적이며 당사자들의 고유한 필요에 맞춘 해결 방식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중재는 인간의 독창성을 증명하는 산 증거입니다. 필요에 의해 태어나 협력, 토론, 그리고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다듬어진 이 시스템은 신속한 정의 실현과 공정성 유지를 동시에 추구하면서 갈등을 해결할 방법을 제공합니다. 비록 완벽하지 않고 지속적인 도전에 직면해 있지만 중재는 현대 법률 체계에서 역동적이고 중요한 도구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음번에 중재에 대해 듣게 된다면 다국적 기업의 이사회실에서든 경쟁 스포츠 경기장에서든 국제무역의 틀 안에서든 중재가 단순한 법적 장치 이상의 것임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재는 법 이론과 인간 경험이 어우러진 풍부한 직조물로 복잡한 세계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고대 공동체의 중재에서 첨단 인터넷 기반 분쟁 해결에 이르기까지 중재는 갈등을 해결하고 모든 분야에서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인류의 끊임없는 탐구를 보여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회에서 뵙겠습니다.